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사람들 간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엔 한 통의 전화로도 금세 웃으며 이야기하던 친구들과의 대화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도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상대방은 반응이 없고 결국 연락하는 사람만 지쳐버리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 내가 늘 먼저 연락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스쳐가죠.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느낌이지? 이런 고민요. 이런 마음이 들면 괜히 내가 너무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관계가 변해버린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고 찝찝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나만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 고민을 털어놓은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 주인공은 바로 경숙 씨랍니다. 경숙 씨도 왜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경숙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경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0대 중반을 넘어서며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누구와든 쉽게 연락을 주고받고 그들이 언제든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오래된 친구 미진이와의 연락이 끊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큰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미진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 절친한 친구였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은 끝없이 이어지던 밤의 대화, 함께한 여행들, 그리고 서로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던 순간들로 가득했죠. 서로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었기에 미진과의 관계는 그 누구보다 특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흰머리가 가득한 할머니가 되어도 언제든 늘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 결혼도 하고 가정을 챙기느라 연락이 드물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전화로 서로의 근황을 묻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진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정을 탓하면서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또 몇 주가 지나면서 그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진의 연락이 뜸해지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아, 잘 지내? 라고 말하며 전화를 건 순간 그동안 느꼈던 불안이 확실체를 가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미진은 간단히 응, 잘 지내. 라고 대답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도 없었고 대화는 곧바로 끊겼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나에게 싫은 마음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 후에도 몇 번을 더 연락했지만 그때마다 미진은 간단한 답변만 남기고는 곧바로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혹시 내가 지나치게 부담을 준 건가? 친구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점점 멀어질 거라는 강박감이 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미진이가 진짜 무언가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친구들에게 맞추고 내 마음을 무시하면서까지 연락을 해왔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자 제 마음은 어느 정도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침마다 산책하러 나가거나 미뤄두었던 책을 읽고 못 봤던 드라마도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가느라 미뤄졌던 것들이었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은 정말 저에게 큰 평화와 행복을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한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을 더 즐기기로 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도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저 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미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문자를 확인한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죠. 문자의 내용은 그 어떤 일상적인 안부와는 전혀 다른 말들이었죠. 경수가 미안해. 그동안 연락을 못했어. 사실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어. 미진이 말하는 그 힘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는 우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간 무슨 일 있었니? 괜찮은 거야? 라고요. 그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연락을 못했던 건 사실 가족에게 큰일이 생겼기 때문이야.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때부터 모든 신경이 거기 쏠려 있었어. 괜히 너한테 이야기하면 너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하기가 망설여지더라.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지는 그동안 저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가족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녀가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잠잠했던 것은 그만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진이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저를 멀리한 것이 아니었고 그저 그 당시의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였죠. 그 후로 우리는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진과의 관계에서 배운 점은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불안과 걱정 속에서 부정적인 상상을 이어가는 건 그저 쓸데없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잠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동안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였던 것을 반성하며 이제는 제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숙 씨, 정말 깊은 이야기네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우정이 흔들리는 순간,
그 고통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경숙 씨가 느끼신 것처럼 우정은 단순히 자주 연락하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각자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잠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진정한 우정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미진 씨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이나 부담을 덜어놓고 싶어서 연락을 끊기도 하죠. 그게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그 진심을 알게 되는 순간 더 큰 신뢰와 이해가 생깁니다. 경숙 씨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그 부담을 내려놓은 점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정이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죠.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언제나 나 자신에게도 친절하게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정은 결국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 더욱 깊어지고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경숙 씨가 보여주셨습니다. 경숙 씨처럼 때로는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할 때 그 부담이 쌓일 수 있죠. 만약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정을 내리셨다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여기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연락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후에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결국 내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림의 가치 이해하기. 두 번째 방법은 기다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바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준비가 되기도 해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자신의 시간을 갖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연락하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동안 나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세요.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마지막으로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가족, 이웃,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여러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느끼다 보면 한 사람의 연락에 신경 쓰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연락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조금씩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면 그 결심을 지켜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나를 위해 조금 더 시간을 쓴 순간이 있었나요? 그 소중한 시간을 아끼며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다 보면 결국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 힘으로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큰 응원과 힘이 된답니다. 언제나 정성 가득한 이야기로 늘 함께 할게요.